진료실의 박선생 50번째 이야기 수술실 이야기입니다.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자주 병원 수술실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술실 장면은 수술 집도의를 중심으로 2에서 3명의 조수가 매우 비장하고 숙연한 가운데 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묘사되고 무거운 음악이 흐릅니다. 수술 중에 환자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 세상이 망한 것처럼 집도의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급박한 상황에서 수술 조수들이 집도의에게 조언하는 장면도 나오고, 집도의가 환자의 상태가 더 나빠지면 자기의 무능함에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나옵니다. 인턴이 제일 조수가 되어 수술을 도와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진짜로 수술 중에는 이처럼 엄숙하고 학구적인 감동적일까요? 그리고 조수들이 교수하게 조언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실에서는 엄숙하지도 학구적이도 않습니다.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오면 마취과 의사가 마취를 하고, 마취가 끝나면 수술 부위를 소독하는 드래핑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수술 부위 이외의 부위를 소독된 수술포로 덮으면 수술 준비는 끝이 납니다. 집도의가 들어와야 수술이 시작되지만 제일 조수가 수술 부위의 피부와 지방층, 근육 등을 제거하여 수술 부위까지 방리하여 집도의가 수술하기 편하게 만들면 집도의가 들어와서 중요 부위를 수술합니다. 처음부터 집도의가 수술하는 경우는 환자의 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응급상황이거나 환자가 VIP일 때입니다. 교수들은 수술 직전에 마취과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시덥잖은 한담을 한 후에 우보로 천천히 수술실로 들어옵니다. 전공 2년차 때 나는 수술실에서 끔찍한 의료사고를 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의 게으름이 의료사고를 비껴나게 했습니다. 그날도 과장님 수술에 제2조수로 참가를 했습니다. 아침에 수술실에 내려가서 먼저 수술 준비실로 갔습니다. 수술 준비실에는 각 병동에서 내려온 환자들로 장사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수술 준비실에 누워있던 아이들을 바라보며 환자 이름을 불렀습니다. 뒤쪽 침대에 누워있던 꼬마가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앞으로 다가가서 차트를 들어 이름을 확인하고는 침대를 끌고 수술실로 데리고 와서 수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취과 선생님이 전신마취를 걸었고 나는 수술 부위 소독을 했습니다. 그 사이 1조수인 4년차 전공의 수술로 들어왔습니다. 메스로 먼저 수술 부위를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4년차 전공의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왜 음낭수정인데 음낭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마취를 해서 그런가? 음낭수정은 고환초막의 막 사이에 장액이 저려한 상태인데 쉽게 말해 음낭에 물이 차서 오는 질환입니다. 음낭수정은 교통성과 비교통성으로 나뉩니다. 교통성 음낭수정은 주로 어린아이에게 나타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고환이 일부가 복막과 함께 음낭내로 내려오는데, 이때 복막액이 고환초막 내에 많이 조류되어 이 고환초막이 폐쇄되지 않아서 복막관과 연결이 되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비교통성은 주로 어른에게 나타납니다. 음낭의 초막의 막 사이에 염증 반응이나 장액의 순환에 문제가 생겨 장액이 저류가 되어 나타납니다. 즉 소아에서 생기는 음낭수정은 주로 선천적으로 생기고 어린애에 생기는 음낭수정은 주로 후천적으로 생깁니다. 이 어린이에게 생긴 교통성 음낭수정은 목막과 연결이 되어 있어 마취를 하면 복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튀어나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4년차 전공의는 수술 부위를 열려고 하다가 과장님이 아직도 마취과 사무실에서 커피와 떡을 드시고 있어서 몇 분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술실 문이 열리더니 이비인후과 2년차 레지던트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스톱!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환자가 바뀌었어요. 여자 동기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말했습니다. 환자 머리 앞에 서 있던 마취과 선생님이 차트를 들었습니다. 차트를 열어보니 지금 우리 앞에 누워있는 환자는 이비인후과 환자였습니다. 갑자기 등이 오싹했습니다. 만약에 피부에라도 메스지를 했으면 의료사고였습니다. 의료과 환자와 이비인후과 환자 이름이 비슷했고 나이도 똑같아 수술 대기실에서 이름을 불렀을 때 자기 이름인 줄 알고 대답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수술실은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마취과 환자를 옮길 수 없으므로 이비인후과 기구가 들어오고 환자의 원래 수술 부위인 좌측 귀에 대한 소독이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은
졸지에 수술실에서 쫓겨나서 다른 수술방에 홀로 누워있는 환자를 보았고 마취과 선생님은 조심성이 없는 행동에 대해 욕설을 퍼부으시면서 마취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술 준비가 거의 끝나갈 쯤에 과장님이 수술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왜 수술방이 바뀌었지? 그리고 왜 아직도 수술 준비가 안 끝났냐? 다른 병원에서도 수술실에 차트만 보고 다른 코 환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정상적인 신장을 제거하여 의료 문제가 있었는데 나도 정말 큰 사고를 칠 뻔했었습니다. 그날 과장님이 수술을 마치고 나간 후에 마취과 교수님에게 1년치 욕을 한꺼번에 퍼먹은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도 수술하기 전에 무조건 이름을 2번, 3번 물어보고 오른쪽인지 왼쪽으로 꼭 확인하는 것이 그때 생겼습니다. 수술 중에는 수술 참석자들에게 감정 기복이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기계를 열고 조립하고 고치고 닫는 냉철한 과정의 연속입니다. 환자의 상태에 눈물을 짓거나 상태가 좋아지면 자기 일처럼 좋아하는 의사도 없으며 단지 의무로 수술하지 특별한 시적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집도의 교수에 따라 수술방의 분위기가 바뀔 뿐입니다. 교수의 성향에 따라서 수술이 잘 안되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거나 수술 시작부터 끝까지 신경질만 내는 교수도 있습니다. 또 조수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제대로 일을 못하면 정강이를 가격하는 교수도 있고 수술하던 메스를 집어던지는 교수도 있습니다. 모 대학병원에서는 수술 중에 정형외과 교수가 어시스트를 잘못한다고 침대 밑으로 건너편에 있던 조수의 정강이를 발로 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수가 쓰러져서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발로 침대 밑을 찼을 때 조수의 정강이에 발이 닿기 전에 교수의 정강이가 침대 밑에 있는 쇠로 만든 바에 먼저 부닥쳐서 다리뼈가 부러진 것입니다.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몇 가지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악 듣기입니다. 수술실에서 수술에 열중하고 간호사가 집도의 이마를 닦아주고 멋있는 대화를 하면서 수술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대개 수술은 천천히 그리고 톱니바퀴처럼 진행됩니다. 이런 적막한 수술실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음악을 듣습니다. 수술을 어시스트하는 전공의들도 교수의 욕설이나 잔소리보다는 음악을 듣는 편이 더 좋기 때문에 교수가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로 수술 시간이 긴 성형외과, 일반외과 등에서 많이 듣지만 수술을 하는 과는 모두 음악을 많이 듣습니다. 음악은 주로 집도의의 취향에 맞는 음악을 듣습니다. 음악 CD는 집도의가 집에서 가져오기도 하지만 주로 레이던트가 집도의의 취향에 맞게 준비합니다.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팝송이나 가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클래식보다는 가요가 전공 입장에서 더 좋습니다. 피곤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힘든 레이던트에게는 클래식은 무조건 자장가입니다. 물론 피곤하면 헤비메탈도 자장가로 들립니다. 그런데 어떤 교수님은 가야금 산조를 좋아하십니다. 수술 중에 그 음악을 들으면 집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잡니다. 자장가도 그런 자장가가 없습니다. 나중에 나는 집도를 할 때 주로 영국 록그룹인 퀸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런 시끄러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우리 레이던트 1년차는 나의 어깨 기대에서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